사람을 만나면 왜 밥부터 먹어야 할까요? 겉모습이나 말만으로는 사람을 정확히 알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밥을 함께 먹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하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뭔가를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음식을 기다리며 짜증을 내는 모습이나 혹은 식사 중 배려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느낀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밥상머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 성격과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 거울 같은 곳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과 함께 밥 한 끼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관계를 맺을 때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식탁 위에서의 행동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입니다. 음식을 먹는 방식, 식사 중 대화,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성이 투영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이 일상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나 포장된 말은 금세 무너질 수 있지만 밥상에서는 꾸밈없이 본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솔직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행동하는지는 음식 앞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와의 첫 만남에서 가능하면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관계를 결정짓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제가 사람을 만나면 먼저 밥부터 먹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사를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의 이웃 주민 한 분이 자주 저를 찾아와 반갑게 인사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죠. 어느 날 이웃분께서 새로 농사지은 채소를 나눠주신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마침내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제가 무언가를 말하려 하면 귀담아 듣는 대신 화제를 바꿨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별다른 감사 인사 없이 불평만 늘어놓는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끝낸 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친절해 보였던 그의 모습은 단지 겉모습일 뿐 진심은 그리 따뜻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도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제 음식을 먼저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자 괜찮아, 대화할 시간이 더 생겼네라며 긍정적으로 대처하더군요.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작은 행동에서 빛난다는 것을 말이죠. 이처럼 밥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상대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작은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도 많죠. 그렇다면 밥 먹을 때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식사 중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을 보세요. 우리가 흔히 위기 속에서 진정한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밥상머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음식이 잘못 나왔던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입니다. 누군가는 종업원에게 화를 내고 누군가는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하며 또 누군가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하죠.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성격,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오래된 친구 2명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이 나오고 보니 한 친구의 접시에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문제를 지적해야 할 상황이었죠. 첫 번째 친구는 직원에게 크게 화를 내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이냐며 손가락질까지 하더군요.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그 친구의 반응에 조금 놀랐습니다. 반면 2번째 친구는 같은 문제를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직원에게 조용히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며 교환을 요청했죠. 그 과정에서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고 상대방을 배려하려는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친구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진짜 성격과 내면이 드러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순간의 태도가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말해준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위기 상황에서 좋은 대처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을 조절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음식점의 직원들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상대방에게도 진심으로 전해집니다. 셋째, 긍정적으로 상황을 전환해 보세요. 음식이 늦게 나왔다면 그 시간을 대화나 다른 활동으로 활용해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밥상머리에서의 작은 위기 대처가 사람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도 반대로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 식사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태도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겁니다. 두 번째, 식사 중에는 자연스럽게 배려의 깊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려는 사람의 인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는 이 배려가 얼마나 깊은지 자연스럽게 드러나곤 하죠. 작은 행동이 큰 마음을 드러낸다라는 말처럼 식사 중 상대방을 위해 보여주는 작은 배려들은 그 사람의 인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식사를 하다가 반찬이 거의 떨어진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아무렇지 않게 자신만을 위해 남은 반찬을 집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너도 더 먹을래? 라며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에도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타인을 신경 쓰고 배려하려 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이웃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과정에서 동료는 자신의 취향을 내세우기보다 저에게 먼저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며 저의 의견을 존중하더군요. 식사를 하는 내내 자신의 접시에 있는 맛있는 반찬을 제 접시에 슬며시 올려주는 모습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이분과는 더 친해지고 싶은 신뢰감을 주었죠. 이런 순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이런 배려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집중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배려심은 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눌수록 행복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식사 자리에서도 적용됩니다. 작은 음식을 나누는 행동, 상대방의 접시를 먼저 살펴보는 마음, 그리고 음식을 나누며 주고받는 따뜻한 미소는 그 사람의 내면에 얼마나 깊은 배려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배려는 단순히 예의범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국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갈지 아니면 멈출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밥상머리에서의 배려가 깊은 사람은 일상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식사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지, 또 누군가와의 식사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배려심을 보였는지 말이죠. 어쩌면 이 작은 관찰이 앞으로의 관계에 큰 변화를 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식사 속도를 잘 살펴보세요. 식사 속도와 태도는 단순히 식습관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본성과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음식을 먹는 방식은 그 사람의 성격, 생활 습관,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깊은 본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식사 속도는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음식을 급하게 먹는 사람은 종종 조급함과 성급함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간 자리에서 친구가 음식을 급하게 먹고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은 그 태도는 그가 당장의 효율과 자신의 스케줄만을 우선시한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느린 속도로 식사를 하는 건 또 어떨까요? 지나치게 느리게 식사하는 사람은 신중하고 꼼꼼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유부단하거나 상대방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한 사람이 너무 느린 속도로 식사해 모두를 기다리게 한다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균형 잡힌 속도가 가장 좋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식사하는 사람은 대체로 상황에 잘 적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성격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길 줄 알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밥 먹는 속도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속도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식사 속도와 태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를 넘어 상대방의 성격과 타인과의 관계 방식을 반영합니다. 결국 식사 속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없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언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식사 중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때 드러난다고들 하죠. 밥상에서도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이 자주 시험받습니다. 친구들과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을 떠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주문했던 음식이 잘못 나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친구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라며 화를 내지만 다른 친구는 괜찮아, 이참에 다른 메뉴도 먹어보자라며 웃으며 상황을 넘깁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그 순간의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 감정 관리 능력을 드러냅니다. 구독자분들도 직장 생활이나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나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인내심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이 냉정함과 여유를 유지하면 그 공간의 분위기 자체가 차분해지고 안정됩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낸다면 그 불안한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죠.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밥상에서도 적용됩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차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순히 좋은 동료나 친구가 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작은 돌발 상황은 그 사람의 본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음식을 대하는 감사의 태도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한 사람의 마음가짐과 본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가치관과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음식을 준비한 이들의 정성과 자연이 준 선물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긍정적인 자세와도 직결됩니다. 친구와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음식이 나오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담겼을까.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그 친구가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와의 식사 시간은 더없이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 되었죠. 반면에 음식을 당연히 여기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종종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거나 더 많은 것을 원하며 현재에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태도는 음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 자리에서 한 사람이 음식이 나오자마자 이게 다야? 양이 너무 적은데? 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고 그 사람의 태도에서 감사보다는 불만이 가득한 내면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도 주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가진 것도 잃는다는 말처럼 음식에 대한 태도는 단순한 감사의 유무를 넘어 그 사람의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식사를 할 때 자신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읽어보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해 큰 감동과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5가지, 즉 식사 중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 배려의 깊이, 식사 속도,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감사의 태도는 단순히 한 끼 식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요소는 한 사람의 본성과 인격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을 때 종종 긴 시간을 함께 해야만 상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짧은 식사 시간 동안에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밥상머리는 본성을 숨기기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이죠. 예로부터 같이 밥을 먹어보지 않고는 사람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듯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며 드러나는 작은 행동과 태도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진정성과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거나 누군가를 더 잘 알고 싶을 때는 한번 밥 한 끼를 함께 해보세요.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을 관찰하며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야기를 통해 떠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음에 그들과 함께 따뜻한 한 끼를 나누며 그들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과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